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네. 지인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예. 제 얘기. 지인 차스가. 네, 제 상담 시간. 네. 배짱의 상담 시간. 네. 네. 요즘에 진짜 보기 힘든, 네. 연락하기도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장님? 배짱이? 아, 배짱이 말고, 나 말고. 나 완전 쉽지. 네. 아, 쉬워요. 네. 바로 이 세무사. 네. 부동산 세무사 만나는 게 세무사. 네, 약속 잡기도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네. 작년 하반기에 전화하면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올해 돼서 전화하면 상반기 이미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네,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그래서 힘겹게 네. 이제 유명하다는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죠. 네. 네, 돈까지 심지어 줘서요. 네. 네. 근데 이 뭔가 좀 30분, 1시간 상담하면 해결했어. 약간 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오면 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더 약간 고민하게 되고 헷갈리게 만드는 아. 집으로 돌아오는 네. 배짱이었다고요. 네. 아. 그래서 이 세무사와의 상담 네. 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 네.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네. 안 하자니 뭔가 좀 덜컥 연락 올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은 하시나요? 그렇죠. 네. 참, 네.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하셨어요. 아, 내가 네, 또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군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동산 세금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네. 지금 뭐 언제 샀냐, 언제 팔 거냐, 뭐 네. 얼마 거주했냐. 이런 사실은 것부터,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어.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전에 했던 게 저는 더 심한 상황을 했던 게 세무사와 물론 저는 돈 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제가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불안해서 다시 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직원이 받아서 상담을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죠? 제가 세무사 두 분과 상담을 하고 세무서 직원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직원이죠. 각기 다른 사람 직원을 상담을 했는데 두 분씩 각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을 상담하는데 결과가 두 분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세무사 네. 한 분 다르고 그다음에 세무서의 직원 얘기가 다르고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정확히 자기가 그런 거를 상담을 많이 해보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답답해서 세무서를 찾아갔는데도 네.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거.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핵심이 있어요. 세무 상담이라는 건 물론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이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두발 뻗고 엄청난 눕자는 피해가 거죠. 온다는 네. 거죠. 몇백, 몇천이 아니고 수억 대의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찾는 사람이 가장 그래도 신뢰가 있던 사람이 이제 세무사인 거죠. 세무서 직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확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핵심인데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한. 예, 확실한 지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무사분들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세무사? 세무사랑 상담하지 말아라. 네. 세금인데 그럼 세무사한테 가야지 왜 상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참 아주 딜레마, 그쵸? 아이러니한 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세금 전문가는 세무사예요. 이 세무사들이 정확한 세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세금 구조죠.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흔하게 이제 그냥 계약, 일반 계약이라든지 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것들 크게 변하지 않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거는 다양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뭐 양도세도 지금 언제 보유했냐, 몇 가구 보유했냐,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뭐 여러 사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세금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전문 세무 상담사랑 상담을 해서 이게 확신이 생겨야 돼요.
확신이. 네. 이 사람 말을 믿고 나는 이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결코 피해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상담을 해봤지만 확신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확신이 실제로 생기지 않는다? 확신이 생겼나요? 안 생기죠. 좀 가만히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네. 그게 안 생기는 이유가 이분들이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정말요.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 말에 믿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몇십만 원 받고 상담했는데 몇 억의 손해배상을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는 정확하게 변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이런 일반적인 세금 상황에서 생기는 손해 금액의 뭐 10배, 20배 이상 큰 손해액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기준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날짜 하나하나에 따라서 확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한 1, 2주 차이로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아니면 거주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히 그냥 시행령만 가지고 읽어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해석. 근데 이 해석의 여지를 잘못 조금만 오해하면 그냥 이쪽으로 가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그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이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보수적으로.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않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담을 하지만 이걸 믿고 따르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건 결정은, 맞아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아니 나는 해결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했는데 해결은 네가 해라. 그쵸. 네, 이 얘기예요. 뭔가 속 시원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지 말라. 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이 답답함을 해소하라는 거죠? 이거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는데 그나마 해결책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세청이에요. 소장님, 세무사보다 더 힘든 데가 국세청 통화예요. 진짜 시작 땡과 동시에 해도 상담원이 많아서 안 돼요. 맞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 상황에 당연히 국세청에 전화를 했죠. 126번인가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계속 ARS 전화가 나와서 대기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려면 1번을. 맞아요. 국세청 계속 누르고만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계속 대기자는 없어지지도 않고 분노만 쌓여요. 통화가 진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화를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통화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뇌출혈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상승이에요. 진짜 내가 이기고 본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금 상담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실시간 상담이 아니고 내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그렇죠.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언제 샀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언제 팔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서 이때 세금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내가 궁금한 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느냐 여부, 아니면 분양권이 가구에 해당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물어보시면 며칠 지난 후에 답변이 달립니다. 그걸 뭔가 자세하게 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거를 사실은 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본인밖에 없는 거죠. 언제 샀고 보유 기간이 언제고 이런 그리고 거. 이제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공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양도세에 관해서 아예 기본도 모르고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의 취지가 이제 어긋날 수 있으니까 양도세라든지 내가 취득세에 고민이 있다, 양도세에 고민이 있다, 아니면 증여세 이런 거 기본적인 세금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려운 거는 아주 세세한 이제 시행령의 차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게시판에 내가 이런 상세한 글을 쓰면 누가 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행히 공개, 비공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질문을 하시면 남들한테 공개 안 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좀 해결 방안이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이 달리나요? 저는 일단 그 국세청 답을 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거주 기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에 해당이 됐었는데 그래서 거주를 하냐 안 하냐 이럴 때 고민할 때 거주를 안 하고 팔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에 걸리면 그냥 일반 과세가 이제 맞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주를 택하는 거죠. 일단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해야 네. 된다. 그래서 국세청에 물어봐서 답변을 보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준 정확한 그래도 뭔가 보수적인 답변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해주는 답변들이 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도 답변이 뭐라고 했었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국세청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자신이 진짜 없습니다. 좀 그래요. 저도 네. 많이 공부해서 했다고 해서 해결했는 줄 알았는데 네. 한 달 후에 세무서에서 딱 통지사가 오니까 네.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액수가 또 크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랑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또 엄청 또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금 문제는 이 세무사도 믿을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지금 이번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죠. 너무 복잡한 그냥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걸 또 피해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세세한 네. 부분을 이제 하나씩 잘라놓으니까 그 날짜도, 사이에 끼는 네, 사람들, 맞아요. 그 변경되는 시간에 애매하게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미칠 것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생기는 거죠.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도 듣지 못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네. 절대 전화 거시면 안 전화 됩니다. 아닙니다. 전화 네. 걸면은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장문에 글을 쫙 남기시면 답변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 조금 보수적으로 맞아요.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다. 국세청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국세청 말을 듣고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또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무사랑은 상담하면 돈만 날립니다. 돈과 시간만 날리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게 좀 세무사랑 상담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좀 뭔가 많이 알게 돼요. 네. 근데 해결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더 복잡해.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간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스스로 잘 준비해서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부는 좀 세금을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한번 보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